IB 이콘 강의를 맡게 된 문예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코र्스에 앞서서 이 수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형식적인 내용과 또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결국엔 어떤 걸 얻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실러버스를 함께 살펴보면요. 3주 동안 우리가 최대한 많은 걸 배워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크로, 매크로, 그리고 글로벌이라는 이 세 가지 큰 토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을 좀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에서는 마켓 페일리어 부분, 학생들이 가장 복잡하게 생각하고 좀 어려워하는 챕터 위주로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매크로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섹션이 이 13, 즉 monetary policy랑 fiscal policy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policy들에 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2년에 IB 이컨 실러버스가 개정이 되면서 원래는 두 개의 단원으로 나눠져 있던 챕터들이 하나의 글로벌 이코노미라는 큰 챕터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새롭게 생긴 실러버스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어떻게 등장할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조금 더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글로벌 이코노미의 분량을 늘려보았고, 글로벌 이코노미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이미 배웠을 트레이드 프로텍션이나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에 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한 뒤에 그 뒤에는 이제 그것들의 해결 방안 그리고 글로벌 이코노미에서 각 나라의 경제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그러한 수치들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알고 가야 하는 게 있어요. 사실 Y2 이미 1년 정도를 공부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코노믹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는지 그리고 페이퍼는 몇 개인지 퍼센테이지는 어떤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간혹 어떤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페이퍼 1은 몇 퍼센트고 페이퍼 2는 몇 퍼센트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사실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파이널에서 실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페이퍼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briefly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페이퍼 1이 있겠죠. 그래서 페이퍼 1의 경우에는 이미 아시겠지만 아셔야 합니다. 사실 Y2는 몇 분이 걸리는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몰랐다면 지금 한번 간단하게 보자면 일단은 1 hour and 15 minutes가 주어지게 되고요. Students will choose one out of three questions to answer.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개의 질문에서 하나를 뽑아서 질문에 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2년 이 이코노믹스가 개정되고 가장 중요하게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면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리고 최근 한 10년간 IB 이컨에서는 이 페이퍼 1에서 마이크로 그리고 매크로 이 두 가지 챕터만을 가지고 질문을 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글로벌 이코노미는 사실 페이퍼 1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는 글로벌 이코노미까지 다 포함이 된 이제 그런 시험이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는 페이퍼 1에서 마이크로랑 매크로만 물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이코노미까지 묻게 될 거고 그리고 글로벌 이코노미가 사실 페이퍼 1에서 출제되는 거는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예상 질문이 없죠. 기출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출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지를 대비해야 한다. 요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퍼 1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 이코노미까지 포함이 되겠지만 이제 그 전에는 마이크로, 매크로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의 경우에 예를 들면 question 1에서는 파트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explain, 그러니까 어떤 걸 그냥 단순하게 설명해라 라는 파트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각종 theories, 우리가 마이크로나 매크로 그리고 글로벌 이코노미에서 배우는 각종 이론들 혹은 간단한 현상들에 대해서 너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이 네가 알고 있는 걸 한번 설명해봐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고요. Part B에서는 반면에 discuss,
혹은 evaluate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Part A와 다른 점이 뭐냐면 Part A는 그냥 설명해봐. 그 현상 너 알고 있어? 정도의 질문이라면 Part B에서는 그래 네가 그걸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네가 한번 너의 주관대로 해석해봐. 그리고 평가해봐. 라는 질문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Part A와 Part B는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Part A에서는 어떻게 welfare loss가 monopoly power에서 기인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A에서 설명을 해줘야 한다면 B에서는 아까 우리가 A에서 설명했던 그 현상을 토대로 그렇다면 discuss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ies to reduce monopoly power. 그럼 monopoly power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정부 정책은 어떤 것인지 네가 한번 평가해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에서는 단순히 welfare loss 그리고 monopoly power가 뭔지를 설명해 준다면 B에서는 그럼 monopoly power가 그런 welfare loss를 만드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해야 하는지 네가 한번 생각해보고 평가해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업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하겠지만 사실상 모든 질문에 우리가 형식을 미리 공부를 해 가야 해요. 그래서 페이퍼 1은 제가 항상 설명하는 형식이 있는데 DD, E, E, 그리고 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D, EE 이거는 우리가 항상 페이퍼 1에 쓰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하고 외워가야 하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definition. 페이퍼 1에서 정말 중요한 섹션이죠. 우리가 처음 설명을 들어가기 이전에 중요한 economic terms를 define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question 1을 예시로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define 할 수 있을까요? 바로 welfare loss, 그리고 monopoly power 이 정도를 우리가 미리 define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에세이를 쓰기 전에 한번 define을 해주고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에세이에 들어가야 하겠고요. 두 번째는 diagram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과원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섹션이 그래프를 잘 그리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래프 이거에 맞는 그래프를 네가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잘 그릴 수 있는지 이걸 이제 평가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explanation. 내가 질문에서 물어본 것들을 네가 제대로 대답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question 1의 예시로 살펴보자면 네가 모노폴리 파워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웰페어 러스가 뭔지 알고 있고 그리고 모노폴리 파워는 왜 웰페어 러스를 만드느냐 이걸 네가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explanation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example인데요. 사실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섹션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앞에 definition, diagram, explanation까지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공부를 하고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데 이 example이 개인적으로는 6점과 7점 이 사이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가 됩니다. 그래서 example의 경우에는 방금 네가 설명한 그 theory, 방금 네가 설명한 그것에 적합한 예시를 너 혹시 알고 있어? 라는 걸 우리가 평가하게 되는 건데 이 example을 적당하게 찾아서 우리가 그걸 잘 끼워 넣는 게 또 하나의 스킬이 되거든요. 그래서 example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코र्스에서도 계속 예시를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리겠지만 사실상 이거는 학생들이 가끔 시간이 날 때 뉴스라도 보면서 아 최근에 이런 일이 이렇게 이 theory랑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한 번씩은 생각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example까지는 Part A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Part A는 여기까지만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E는 evaluation이 될 텐데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Part 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Part B는 앞에 이 모든 걸 Part A랑 똑같이 하되 플러스 evaluation 그러니까 평가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도 우리가 government policies 에 대해서 네가 한번 discuss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양한 정책들이 있어요. 정부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도입을 했는데 거기서 네가 생각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건 뭐고 가장 덜 효과적인 건 뭐야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시고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게 바로 페이퍼 1의 중요한 스트럭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Paper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hour and 45 minutes로 구성이 되고 Paper 2도 마찬가지로 2022년에 들어서 형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Paper 2에서는 글로벌 이코노미만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마이크로랑 매크로도 등장할 수 있다. 사실 마이크로랑 매크로가 Paper 2에 나오는 건 또 처음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겠고요. Paper 2 형식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Paper 1이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Paper 2는요, 먼저 newspaper, 그리고 article, 기사를 하나 던져줍니다. 시의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전 세계 경제라던가 아니면 어떤 국가의 경제에 관한 기사를 줘요. 그리고 그 기사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페이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 기사를 내가 얼마나 빨리 읽고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페이퍼 1은 내가 라이팅 스킬에 초점을 뒀다면 페이퍼 2는 리딩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사실상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 hour 45 minutes지만 결국엔 두 세트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파트당 주어지는 시간이 한 50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리딩을 어떻게 읽을지 우리가 이거를 10분 안에 빠르게 읽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정보들을 또 빠르게 뽑아내야 하거든요. 왜냐면 그걸 토대로 우리가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스킬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코र्스를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 제가 이 수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걸 왜 배우지? 라는 걸 먼저 상기를 시켜줘야 합니다. 결국에 이 이컨 시험은 전반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챕터가. 그러니까 한 챕터를 배우고 걔는 끝났고 다음 챕터를 배우고 이게 아니라 앞에 배운 챕터가 또 뒤에 또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왜 배우지? 하고 큰 그림을 먼저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출문제들을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잖아요. 뭐 물론 우리가 이컨 티어리를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글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파트에선 이런 기출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이걸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theories, 이론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번 방금까지 배운 이 theories를 우리가 메인 토픽으로 링크백 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사실 감이 안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될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마크로 이코노믹스의 한 챕터인데요. 우리가 SRAS, Short Run Aggregate Supply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떤 식으로 수업을 나갈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RES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SRES가 뭐지? SRES에 대해서 외우겠어. 이것보다 우리가 지금 SRES를 왜 배우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매크로 이코노믹스는요. 제가 강조를 정말 여러 번 하는데 이 챕터는 결국에 우리가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이 모든 작은 theories를 배우는 거예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monetarist랑 Keynesian이라는 두 학파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두 학파들은 굉장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세부 theories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세한 비교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 아주 간단하게 그래프만 살펴보고 가자면 일단 monetarist의 경우에는요. 커브가 3개입니다. LRAS, SRAS, 그리고 AD 이렇게 우리가 3가지의 선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모니터리스트의 경우에는 LR, SR, 즉 long run, 장기와 short run, 단기를 구분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므로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키네이션이라고 부르는 학파의 경우에는 커브를 딱 2개만 그리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SRES와 LRES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커브로만 한 가지의 커브로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커브의 모양 역시 모니터리스트에서는 직선이었는데 우리가 키네이션에서는 곡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배울 거고 지금은 그렇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short run 그리고 long run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monetarist가 short run과 long run을 구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키네이시아는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울 이 short run 그리고 long run이라는 건 결국에 어떤 학파들의 주장이다? monetarist 학파의 주장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short run과 long run, 이코노믹스에서는요, 이 단기와 장기의 구분이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정말 1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short run일 수가 있고요. 당장 내일이어도 long run일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 이코노믹스에서 short run과 long run은 시간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 short run in macroeconomics is the period of time when prices of resources are roughly constant or inflexible in spite of changes in the price level. 그러니까 price level, 물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resource prices가 constant한 경우에는 short run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price level이 움직임에 따라서 price resources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우리가 long ru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섹션에서는 어떤 기출문제들이 그동안 출제가 됐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 explain, 자, explain인 거 보니까 part A겠죠? The reasoning behind the shapes of the SRAS curve and the LRAS curve. 그러니까 SRAS curve와 LRAS curve는 왜 이렇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린 여기서 첫 번째로 딱 무엇을 떠올려야 하냐면 SR과 LR을 구분하고 있네. 그럼 지금 이 질문은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 모니터리스트 학파의 그래프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면 explain the reasoning behind the shapes of the LRAS curve and the Keynesian AS curve.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macroeconomics에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monetarist 학파와 Keynesian 학파를 비교하는 건데요. 딱 그런 질문이 나왔죠. 여기서 대놓고 비교해라 라고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다? LRAS curve. 자, LR과 short run을 구분하네. 이거는 monetarist겠고 여기서는 키네이션 에이스와 그거를 우리가 비교해보라 라는 질문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reasoning,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코र्스를 배우면서 파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토픽이 무엇이냐 그걸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질문들은 어떻게 나오냐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short run이 뭐고 long run이 뭐고 키네이션 S curve는 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큰 토픽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무작정 SR은 이거고 LR은 이거야. 키네이션 AS는 이거고 뭐 모니터리스트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이컨 텍스트북이 거의 800페이지에 육박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그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결국에 기억이 나질 않아요. 마지막에 갔을 때 숏런이 뭐였지? 이런 식으로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큰 주제,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거기에 따라오는 세부 토픽들을 우리가 연결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뒤에서도 계속 그게 기억이 나고 연결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코र्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샘플 강의였고요. 2022년 겨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